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삶. 오직 나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 오늘은 주택 라이프를 꿈꾸는 예비 건축주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집 짓기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전원주택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김민주 대표님과 함께 집 짓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한 건축회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건축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대표님, 네. 주변을 둘러보면요. 네. 집을 짓고 싶다는 사람이 요즘 진짜 많아요. 네. 뭔가 실제로 하려면 막막한데 좀 어떤 걸 가장 먼저 생각하면 좋을까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네. 의논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기를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런 마인드 세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집을 지으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이제 그 땅을 골라야 되겠죠. 집 짓기의 첫 단계는 땅. 아, 맞습니다. 이 땅을 알게 되면 집이 보인다라는 말도 알고 있는데요. 땅을 고르는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아주 나쁜 땅은 없다고 생각해요. 생긴 모양이 반듯하지 않고 또 지형 차이가 급격한 그런 땅을 허가가 된다는 전제라면 그런 조건을 가진 땅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개성 있는 정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의 형태를 구성하기에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계획지구에 아주 반듯한 땅, 그런 땅들이 오히려 디자인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땅을 알아봤다면 설계를 해야겠죠. 좋은 설계란 어떤 거고 또 좋은 설계와 나쁜 설계의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우리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설계의 영역이고 또 건축가의 역할입니다. 저희도 고객을 처음 만나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 저희가 지리서를 드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런 다양한 질문을 드립니다. 내 삶의 뭔가 가치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이렇게 풀어놔 주시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시공사를 만나는 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이제 설계 단계까지 끝났으면 그 꿈을 실현시켜줄 시공사를 골라야 할 텐데요. 어떤 시공사를 고르면 좋고 또 건축주는 어떤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우선에 물망에 오른 한 3군데 정도의 시공사를 만나보면서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내 일처럼 내 집처럼 해줄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예산과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공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고민, 예산에 맞춘 설계도 가능한가요? 네, 시공사까지 정했으면 이제 사실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평당 얼마가 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네. 전원주택도 똑같은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설계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마감재를 사용하느냐, 또 어떤 외장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당 금액이라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네.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 구조, 그리고 방수라든가 또 창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FM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내 예산이 조금 빠듯하다 했을 때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는 마감 자재, 그런 마감재는 나중에도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규모를 조금 줄인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건축가와 의논하는 것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인테리어. 네, 사실 건축을 할 때 또 집을 살 때 인테리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면 좋을까요? 건축과 인테리어가 같이 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계곡을 뚫고 어디에 외부의 빛이 들어오며 어떤 부분에 천장고로 높게 해서 개방감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건축의 공간감과 그리고 인테리어의 디테일함이 같이 좀 고려가 되어야 큰 만족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가사 동선에 대한 것들, 매일 해야 되는 빨래, 설거지,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로 녹아들어서 더 편리하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일하는 자체가 조금 즐거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또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집짓기의 로망에서 빠질 수 없는 정원. 네, 전원주택을 짓고 나면 사실 마당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마당을 지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전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실내에서의 만족보다는 외부 공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실내 공간, 그리고 외부 공간, 이렇게 그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즐길 때 진짜 내가 정말 전원 생활에 제대로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집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짚고 넘어가 볼까요? 대표님, 이제 집을 짓다 보면 이 체크리스트들을 모두 다 해도 네. 뭔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빼먹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안전해야 하고 또 우리 가족들만의 어떤 이 공간이 외부로부터 침해받지 않아야 되는, 그러면서도 외부에서는 이 주택이 너무 폐쇄적이지 않게 보이는 그것을 잘 풀어내는 거야말로 좋은 주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건축주의 태도. 건축주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주의 삶을 우리가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살고 싶은 집, 그리고 내가 꿈꾸는 삶,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소통을 할 수 있다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간의 어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후 유의할 점. 네, 이제 집을 짓는 단계는 모두 끝이 나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네. 입주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주, 그리고 그 공간에 사는 가족분들의 관리,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장마철이라던가 길게 이 집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땅을 고르는 법부터 입주 후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알아봤는데요. 집 짓기를 원하시는 분들,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단독 주택에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중 집짓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정보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